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거의 순수 내각제안을 정리를 했고 다음 주 초에 의총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대표는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를 사회주의 헌법 저지 위원장으로 내보내서 개헌 반대 투쟁을 빌미 삼아 실제로는 내각제 개헌 범보수파리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 김문수 지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금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표한 이 개헌을 지금 보고 지금 나선 건지 이걸 봤으면 절대 나서면 안 됩니다. 이거 김문수 지사나 김진태 의원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순수 내각제 수준의 개헌안입니다. 이원 집정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개헌안은. 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죠.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이게 크게 세 가지고 나머지 뭐 강론에서 개헌 투표 시기, 토지공개념, 기본권, 뭐 고용방송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결국 이 자유한국당이 관심 갖는 거는 해먹는 구조 개편,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꽁꽁 감춰가지고 쇼를 하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연방제 사회주의 개헌을 반대한다는 빌미로 보수 태극기파리들을 지금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준표가 지금 시작은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로 하지만 조만간 외부의 보수단체를 다 결합시킨다. 태극기파리들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몇 면을 보세요, 몇 면을. 김문수 지사는 아마 태극기파리들 무마용으로 지금 쓰는 것 같고, 이재호, 김무성, 내각제 화신들 아니에요. 이재호, 김무성. 이재호가 왜 나옵니까? 이재호가 지금 자유한국당 복귀한 지가 언젠데, 이재호가 지금 개헌 저지로 왜 나옵니까? 내각제 때문에 나왔죠. 내각제를 위해서 가장 처절하게 싸울 자이기 때문에 이재호를 앞세운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이건 지금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뭐 다음 주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 총리의 국회 선출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나 박지원의 민평당은 총리 추천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걸로 지금 당론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총리 공간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 총리를 국회가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부분이 그럼 총리가 장관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헌법에도. 총리가 3명을 제청하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느 대통령도 안 지키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니까 내가 임명하는 사람인데 헌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장관을 다 추천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조각할 때 보세요. 문재인이 이낙연 총리 임명할 때 보세요. 총리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장관들 막 임명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가 사실상 헌법을 어긴 거죠. 근데 그걸 다 암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 그 조항을 그대로 두면은 총리가 국회하고 상의해서 장관을 3명을 추천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당이고 지금 바른미래당 그쪽에서는 총리뿐 아니라 이제 장관도 이른바 국회 동의 과반수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천도 하고 추천 플러스 국회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다면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고 총리가 이재호라 칩시다. 그럼 이재호가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무슨 통일부 장관 3명을 추천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문재인이가 3명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놈을 딱 찍었는데 그게 만약에 국회 과반 동의가 안 되면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장관 전체를 국회가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건 완전 순수 내각제인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인데 지금 딱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은 내각으로는 이른바 돈을 풀면서 이렇게 민간 영역을 장악하는 힘이 있는 건데 그보다 더 큰 힘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이른바 사정기관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뭐 가지고 휘두릅니까?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 두 개 갖고 마구잡이로 쓸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잡아들이잖아요. 이 네 개의 사정기관 임명권을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원집정제냐 순수 내각제냐인데 자유한국당은 임명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4대 사정기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내려놓아야 한다. 이걸 대놓고 저는 이게 헌법조항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럼 대통령이 이 4대 사정기관을 임명을 안 하면 이거 누가 임명합니까 이거? 누군가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누구 추천을 받고 국회하고 협의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이건 사정기관장들은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임명권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총리가 임명한다는 거죠 이거. 그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이 4명을 총리가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데리고 다니는데 그럼 대통령은 뭐 합니까? 감사원장 국회로 이전한다면서요 그건 아예 완전히 감사원은 국회가 이전하고 그리고 문재인 자체가 이제 이른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다 원래 그건 문재인 개헌안에서 그거 주기로 했고 자 장관 한 명 임명 못해요. 총리가 다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4대 사정기관 다 임명 못해요. 이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때 문재인은 하루 종일 뭐 하죠? 하루 종일 뭐해? 장관은 총리에게 보고할 거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총리가 관할할 거고 김정은이 하고 그냥 술이나 퍼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평양 가서 대동강 소주 사가지고 둘이서 그냥 오징어 놓고 술이나 퍼마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은 문재인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뭐 문재인이까지는 임기를 지켜주겠다 해봐야 이런 헌법이 통과가 됐는데 만약에 국민의 과반수를 얻어야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명에다가 국민의 과반수가 이걸 통과했는데 문재인은 이제 임기가 아직 4년 남았잖아요. 4년 동안 유지가 되겠어요?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통과가 되면요. 거기 그냥 부칙에다가 통과되자마자 시행한다 갖다 박아야 됩니다. 헌법 따로 현실 따로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게 그냥 딱 나와버렸죠. 저는 지금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카운터 펀치 맞고 휘둘리는데요. 저는 문재인이 개헌 세력에게 내각제 세력에게 지금 카운터 맞았다고 봅니다. 뭣도 모르고 김정은이에게 잘 보이려다가 공산 헌법 막 밀고 가다가 자기가 볼 때는 국민의 70%가 잘한다 야 촛불애들 모아서 밀어붙이자 할 텐데 이게 내각제 개헌 세력들은 쫙 하객진을 핀다 그랬잖아요. 촛불 들고 짱돌 들고 막 달려가는데 하객진에 딱 걸려들었어요. 지금 정의당이나 민평당은 지금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어차피 정의당, 민평당 대통령 만들 가능성 없죠. 그러면 이런 정도로 바꿔주면은 장관 2개씩 자 그리고 검찰총장 네가 가져 국정원장 네가 가져 할만하죠. 한 10명짜리 국회의원들 모으고 있어도 충분히 할만하죠. 그럼 박지원이가 국정원장도 하는 거고 국정원장 하다가 총리 하는 거고 그러다 또 통일부 장관 하는 거고 다 돌려먹기니까 다 동의될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안에 결국은 다 이렇게 동의될 거예요. 이렇게 그 대통령은 이제 오스트리아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이른바 국왕이나 영국의 국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우이웃 돕고 바자회 열고 그리고 가끔 가서 김정은이랑 술 마시고 다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손학규가 이런 지금 개헌안을 주장하는데 손학규는 지난 대선 때 출마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안철수와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손학규 공약은 이런 대통령, 바자회하고 불이웃 돕는 그런 대통령도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판짜 놓고요.
바자회 할 사람 대통령 손들어 하면요. 그것도 또 하고 싶어서 줄 쫙 쓸 겁니다.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줄 서는 사람들 쫙 깔릴 거예요. 뭐 반기문부터 해가지고 좋다고 하죠, 그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온갖 기회주의 쓰레기들이 판을 치는 그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이걸로 밀어붙이면은 욕먹을까봐 공산헌법 맞겠다고 이재호, 김무성 실제 내각제자를, 이 내각조론자를 배치하고 태극기 파리들하고 이렇게 갖다 세우는 그런 전략 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이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저 입장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개헌반대 지금 서명받는 보수단체 많은데 개헌반대가 이런 개헌반대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입장들 다 이제 분명히 하세요. 이제 어정쩡 안 됩니다. 트루스포럼이라고 그 대학생들 포럼이 어젠가 성명서 했는데 친북 세력, 주사파 세력의 개헌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각제 개헌도 안 된다. 문재인 끝날 때까지는 헌법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성명서가 좀 약해요. 물론 이게 정무 판단 미스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개헌은 0%에 0% 통과될 가능성이. 이미 헌법을 올려놨는데 문재인이 올린 헌법 중에서는 손 한 달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끝났어요. 그건 폐기 처분이에요. 그럼 5당이 합쳐서 만들 헌법에는 분명히 내각제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선우가 좀 바뀌었다 이거죠. 물론 아직까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모르겠는데 가만두겠냐 이거죠. 이 자유한국당 이 기회주의자들이 이 청년 대학생 포럼 이런 애들 가만두겠습니까? 트루스 포럼이나 또 애들 보내서 한 자리 주겠다 해서 타락시키고 브로커 만들고 이래가지고 잘 안 봐도 뻔한데 어떻게 나올지. 조원진 친중당도 접근할 겁니다. 거기도 접근할 거예요. 장관 하나 시켜줄 테니까 와라. 이 내각제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주위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서 다 완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글쎄요. 몇 명이나 버텨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개헌안이 실제로 문재인 연방제가 끝나고 이게 올라왔을 때. 자, 그런 사이에 안철수가 이제 또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다음 주에 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출마 선언했죠. 근데 이 안철수 효과라는 것은 저는 범내각제 개헌의 추동력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에서 이기고 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각제 개헌을 밀려면은 그래도 누구 중심인물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인물로 안철수만큼 좋은 상품이 없죠. 일단 이거는 탄핵 세력이어야 돼요. 탄핵 세력이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세력이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이 이 상황까지 가면 문재인도 끌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개헌안이 국회 통과될 상황이면은 문재인은 트럼프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그러면 쫙 맞잖아요. 노무현이 자살하고 박 대통령 감옥 가고 이명박이 감옥 가고 문재인이 100% 감옥이죠. 저건 여적죄. 지금 잘못 걸리면 여적죄 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제가 어떻게 유지되겠냐. 이걸 얘기를 하려면은 탄핵 세력 중에서 그래도 좀 덜 해먹는 이미지. 안철수가 해먹는 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김무성이니 박지원이니 이재원이 이런 자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안철수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바자회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들이 이 총리를 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면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순간에 자유한국당 내각제 세력은 쫙 붙는 거죠. 지자체 선거에 그것도 있겠지만은 내각제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가 되는 인물이 홍준표입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표한 게 이 안을 합의해주면 한마디로 거의 순수 내각제 안을 합의해주면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하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왕 하는 거 늦을 필요가 뭐가 있냐. 국회 200석 다 만들 수 있는데 다 원하는데 늦출 이유가 뭐가 있냐. 단지 문재인이가 언제 얼마나 빨리 힘이 빠지냐의 문제인데 그건 트럼프가 때려가지고 힘을 빼주고 있으니까 그럼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밀어붙일 때 지금 이게 좀 장애가 되는 게
홍준표. 홍준표는 지자체 선거 이후에도 지가 권력을 다 잡고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철수와 단일화도 없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걸고 치잖아요, 홍준표, 이거 지금. 그리고 홍준표는 뭔가 모르게 문재인의 약점을 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내각제 기원 세력의 엑스맨이 홍준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홍준표는 내각제 세력과 이렇게 오랜 동안 연대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문재인이 쪽에서 풀어줘가지고 튀어나온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풀렸잖아요, 대선 직전에. 홍준표를 제거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안철수를 빌미 삼아서. 안 그래도 지금 뭐, 홍준표 폭로하니 뭐니 나오고 있고, 창원에서 자기 측근을 시장 내려꺾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걸 빌미 삼아서 홍준표를 제거하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선거 연대를 맺고, 그 선거의 최고 얼굴마담은 안철수로 내세워서 세를 확장하고, 정의당, 민평당, 그리고 문재인이가 KO 당하면은 민주당 애들까지 끌어모아서 내각제로 간다. 그리고 그 스케줄은 아주 빠를 것 같은데요. 아주 빠를 것 같아요. 원래 내각제는 이렇게 판이 구성돼 있고, 문재인이 지금 삽질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진짜 6.13 선거 때 동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선거 자체를 연기해버리고 이것부터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이거를 위한 지자체 대선 총선을 같이 치러버리겠다. 지자체 연기하고 이것부터 통과시키고 같이 해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주 빠를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 세력의 준동은 원래 예고됐기 때문에, 그리고 태극기파리, 보수파리 정말 거의 다 넘어간다고 봐요. 거의 다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안 넘어간 이 선글라스맨 대구 집회팀. 그래서 사실 이제 토요일로 옮긴 거거든요. 그 집회를. 그래서 내일 토요일 저는 거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또 이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또 집회만 가지고 안 돼서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을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 내일은 미디어워치 언론발전계획 발표, 그 다음 주는 제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는지 국가경영정책을 제가 총론으로 발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예산업부터 외교안보, 경제, 창업까지 각 정책이 좀 신진들을 내세워서 국가경영포럼으로 계속 해내가고, 그 결과를 갖고 월간 국가경영이라는 매체를 내서 미디어치 회원들을 늘려나가는 생각입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이 무너져가는 국가를 지킬 최후의 노아의 방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을 들어오시려면은 미디어워치 후원 카페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유료 독자 회원으로 가입하셔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미디어워치 그 발전 계획은 제가 토요일 날 그 발표를 하면서 그걸 전체를 다 영상 중계 못하고 월요일 날 스케치하고 제가 이 미디어워치 TV에서 좀 요약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 쓰레기들을 다 일거에 청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지만 대한민국이 진짜 무너지지 않는 강대국 자유통일 국가로 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 하늘이 심판을 내리면서 또 하늘이 동시에 기회를 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